안녕하십니까. 쿠팡플레이에서 축구 중계하고 있는 캐스터 윤장현이고요. 이렇게 처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축구는 언제부터 좋아하셨는지? 저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아시아적 예선을 보면서 좋아하게 되었고, 원래 그 전까지는 이제 TV를 보면서 그냥 축구를 좋아했는데,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좋아하게 돼서 재밌게 즐겼던 것 같고, 그때 이제 또 그대첩이랑 그다음에 최용수 전 감독님이 그 전광판 떨어지는 거랑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서 되게 월드컵까지 이어지게 됐고, 뭐 여러모로 그때 당시 이제 뭐 서정훈 그리고 고정훈, 이민성 이런 분들 되게 좋아하고 동경했고, 그러면서 이제 좀 축구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98년 월드컵까지 이어지는 군대 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98이면은 되게 좀 축구가 좋아졌을 수도 있지만 싫어질 수도 있는 시기 아니었나요 그때는? 사실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이때여가지고 뭐 한국이 사실 져서 뭐 아쉽다 이런 것보다 사실 그때 한국 뭐 되게 굉장히 별로 안 좋았죠. 차범근 감독님도 이제 좀 중간에 경질되고 했으니까 안 좋았는데, 그냥 뭐 제가 좋아했던 이동국 선수가 나와서 그런 묵직한 슈팅을 보여줬다는 것, 그거 다 당연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선수들을 좀 보면서 뉴스도 보고 TV에서 보여준 하이라이트 영상들을 보면서 되게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 진짜 멋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월드컵에 나가서 그래도 저는 하숙 감독님 프리킥은 기억나고, 그리고 고유성철 감독님의 그 벨기에전 골도 기억이 나서, 그냥 우리나라는 이게 아시아의 수준이다 이렇게 어릴 때는 당연히 그런 가치관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냥 이런 게 축구구나 정도로만 기억을 해서 우리나라의 성적과는 별개로 그냥 축구 자체라는 콘텐츠에 되게 매료됐던 게 98년 월드컵인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뭐 저희 카페에서도 좀 활동 좀 하고 계시나요? 그냥 아이디는 있고 중간중간 그냥 뭐 커뮤니티에 게시글 같은 거 잠깐 보고 뭐 제가 뭐 글을 남기거나 이렇게 하진 않고 그냥 루팅 정도만 가끔씩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인터뷰 하셨던 분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인터뷰 개인적으로 승인 받는 게 대해서 저도 좀 유리한 게 락사에 있고 제 닉네임을 또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 건 아닌데 왜 알지? 도대체 왜 알지? 그래서 그래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그래도 다행히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캐스터님도 그러셨고 그게 조금 유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캐스터님 본인 성함을 검색하거나 뭐 그런 반응을 따로 본 적은 있으신가요? 그냥 가끔씩 이제 검색해보고 뭐 그렇게 해보고, 뭐 좋은 글 있을 때는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 아닌 글 있을 때는 피드백 해야겠다 하고. 지금 제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안정환 그 일부 채널에 나가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나가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섭외를 받으셨던 거예요? 그게 원래 안정환 19라는 유튜브를 스포티비의 이제 다른 팀에서 이제 대행해서 담당을 해가지고 이제 스포티비 이제 내부 사업적으로 이제 안정환 19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저희는 스포티비 직원이었으니까 맞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같이 안정환 19에서 감독님이 주로 MC 롤이 필요할 때 이제 거기 PD님이 캐스터들 통해서 이제 MC를 조금 한두 분씩 이렇게 시간 될 때마다 이제 요청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갔다가 이제 뭐 PD님과 뭐 다른 캐스터들이랑 같이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뭐 이제 이런 콘텐츠에는 이 캐스터, 뭐 저런 캐스터는 저 캐스터 이렇게 같이 하고, 이제 제가 퇴사하고 나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니까 조금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취지가 아무래도 좀 기부하고 이런 가장 되게 축구 얘기를 할 수 있으면서 여러 가지 좋은 영향력을 보일 수 있는 또 콘텐츠니까 저도 이제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나가겠다 해서 이제 좀 감사하게 하고 있죠. 비시즌 때는 그럼 보통 어떻게 지내세요? 비시즌 때 제가 봤을 때는 비시즌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나 올해 25년도에는 비시즌이 아예 없었고, 이게 저희가 2사 2호 시즌이 이제 5월 말 6월 초에 끝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올해는 클럽 월드컵 바로 했고, 클럽 월드컵 끝날 즈음에 동아시안컵 바로 했고, 그리고 이제 동아시안컵 끝나고 나서 1, 2주 뒤에 이제 바로 풀 시리즈 그렇게 하고 또 끝나다 보니까 한숨 좀 돌릴까 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또 이후 6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가 또 쿠플로 처음으로 열어오는 시즌이어서 이제 바로 또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올해는 비시즌이 아예 없었고 게다가 그 와중에 또 손흥민 LFC도 가가지고 또 섞여드니까. 네 맞아요. 네,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아마 저보다는 저희 뭐 쿠팡 플레이 내부 분들이나 뭐 제작진들이 가장 바쁘셨겠죠.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비시즌이 좀 없는 편이었고 원래 뭐 전 회사 있을 때나 퇴사하고 나서 이제 프리랜서 이럴 때 비시즌에는 다른 종목들 예, 가끔 이제 인연이 돼서 또 불러주시는 뭐 탁구나 배드민턴이나 아니면 다른 행사들 이런 걸 해서 이제 일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아니면은 이제 웬만하면은 여행을 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예. 아니면 이제 미뤄왔던 운동도 다시 또 하고 이제 그래서 좀 휴식을 취하고 예, 그렇게 하려고 좀 노력하는 편이죠. 축구 말고 다른 운동 하시는 게 있으나요? 네, 축구는 사실 요새는 거의 안 하고 있고 그냥 저는 이제 헬스랑 러닝이랑 뭐 자전거 타는 거 이 정도 위주로 하고 있고 제가 어릴 때 십자인대 수술해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연골이랑 같이 다 안 좋아져서 무릎이 원래 안 좋았거든요. 군대도 안 갔어요? 네, 군대 저는 십자인대 때문에 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 좋아서 그냥 축구를 웬만하면 자제하고 있고 그냥 1년에 한두 번? 왜냐면 제가 바로 물이 차가지고 네, 그냥 한 번 하고 이제 하는데 최근에 또 9월달에 좀 심하게 한 번 또 다쳐서 이제는 웬만하면 축구 안 하려고 하고 있고 나이가 이제 좀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그런 전신 운동에 좋은 요가나 필라테스나 수영 위주로 이제 운동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 축구의 그 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밈 진짜 그런 거 많이 아시던데. 네. 저는 일단 구글링을 무조건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제 원래 그 중계 스타일이라고 좀 하면 그렇지만 제 가치관이 어쨌든 저희 캐스터고 해설위원이긴 합니다만 저희도 사실 캐스터 해설위원이기 전에 축구 팬이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시청자들이 되게 좋아하고 공감할 만한 내용을 위주로 많이 하자가 제가 중계하면서 가지고 있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레알 마드리드도 예를 들면 비니시우스라고 외치면 좋지만 사실 새벽 4시에는 그런 레알 팬만 주로 많이 본다고 생각하는 게 더 많아서 포커싱은 그렇게 맞추고 비니시우스가 잘하면 그냥 비닐 신이다. 뭐 예전 호돈신, 뭐 벤돈신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또 바르셀로나도 이제 뭐 메시 향기가 떠오른다 이런 느낌 비슷하게 가고 프리미어리그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팬들의 니즈에 걸맞는 단어들을 섞어서 하는 게 저는 그 특정 시간대에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편이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또 불호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은 이제 그렇게 사용해 보기도 하고 이제 최근에는 그런 또 빈도를 좀 줄여서 좀 대중적으로 가기도 하고 이제 왜냐하면 제가 그런 특정 새벽 4시, 뭐 1시, 뭐 프리미어리그, 리버풀, 맨유, 첼시, 뭐 아스날, 맨시티, 뭐 레알, 뭐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뭐 대한민국 중계나 풋볼 시리즈나 이런 걸 또 하기 때문에 너무 그런 식으로 대놓고 나도 축구 팬이야 라는 중계 스타일로 가면 새로 유입되는 시청자분들에게는 오히려 좀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접근성이 좀 떨어질 수 예, 있으니까. 이제 연차가 쌓이고 나선 좀 하게 돼서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제 나도 축구 팬이니까 같이 나도 함께 어울리고 싶어 라는 느낌으로 그런 밈 등을 열심히 찾아서 공부하고 활용했다면 이제 연차가 쌓일수록 이제 다른 콘텐츠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우리 모두가 축구 팬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 팀의 팬뿐만 아니라 사실 이 팀의 경기를 다른 팀의 팬들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유입을 위해서 이제는 좀 그런 걸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근데 특정 시간대에 그래도 같이 보면 재밌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시간대 따라 잡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늘 갖고는 있고 공부는 하고 있는데 이제 꺼내는 빈도 자체를 예전에 비해서 좀 줄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회원분들 질문 중에서 네. 잘생기신 비법 혹시 있으냐고 네. 여쭤보신 분이 있어가지고 네. 왜냐면 저희는 다 오징어기 때문에. 저도 오징어입니다. 오늘 지금 마시는. 뭐 비법 일단 제가 잘생겼다고 뭐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뭐 그렇게 봐주신다면 그냥 비법은 그냥 계속 열심히 운동하고 네. 그래서 그냥 늘 활기찬 얼굴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느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도 결국에는 TV에 나오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화면에 나오는 직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 정신은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 저 친구는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돼 있지? 라고 드는 것보다 그냥 그래도 멀끔하네, 깔끔하네가 보는 분들도 좋다고 생각을 당연히 해서 제가 축구 볼 때나 아니면 다른 방송 볼 때도 당연히 그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관리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심심할 때마다 열심히 팩 붙이고 있습니다. 예. 부모님이 주신 얼굴 내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자 해가지고 수분크림 많이 바르고 선크림 필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되게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선크림만 발라도 상위권 아니에요? 맞아요. 선크림은 무조건 필수고 제가 어릴 때는 원래 얼굴을 태우는 걸 좋아해서 몸도 그렇고 그래서 일부러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남성의 이상향이 있었는데 어떤 이제 감독님이 화면에는 얼굴이 까맣게 나오는 게 생각보다 안 이쁘게 나온다 라고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생각보다 잘 안 나온다라고 조언을 해주시고부터 얼굴에는 무조건 선크림 바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나오는 빈도수가 좀 적은데 많이 나와고 한 10분 내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늘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후배들한테도 적당히 관리를 하라라는 저는 피드백은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피드백 해놓고 제가 막 살 이렇게 쪄있고 막 자켓 안 맞고 이러면 또 안 되니까 제 스스로 일단 되는 내에서 하는데 뭐 다행인 것은 제가 그렇게 관리가 아니라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그렇게 다르게 해석하면 또 관리가 될 수 있으니까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현재까지는 뭐 그래도 멀끔하게 생겼다고 봐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캐스터신데 네. 이거를 결정적으로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되게 단순한데 일단 캐스터라는 직업이 가기까지 뭐 그런 누가 나무위키에도 적어주셨지만 축구 선수를 하고 싶었고 그 98 월드컵 보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당연히 현실적인 운동선수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체육 선생님을 하고 싶었고 그 부분도 십자인대 이제 딱 다치면서 생각보다 예전과 같은 운동 능력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접고 이제 대학을 되게 원치 않는 과를 가게 돼서 그때 당시에는 그냥 단순하게 학과의 특성을 살려서 졸업하면은 그 과의 진로를 결정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언론 쪽을 생각했는데 그게 스포츠 기자였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뭐 블로그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글도 열심히 원래 쓰는 걸 좋아해서 했었는데 글 쓰는 분들을 되게 존경하다 느낀 게 매일 쓰는 건 생각보다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뭘 할까 고민해 보다가 거기 이제 뭐 캠프 가서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신 조언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가 말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서 그 부분을 접목해보고 말하는 걸 좋아하고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이걸 해보면 어떨까? 라고 되게 단순하게 딱 생각이 맞아 떨어져서 그때부터는 이제 스포츠 캐스터를 해보자 라고 딱 마음 접은 게 21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때 딱 이제 제 최종 진로를 결정하고 그때부터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다행히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후배 뭐 관리하는 거 지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변에 혹시라도 혹시 많이 부르실 것 같은데 SNS 통해서 캐스터 하고 싶다, 뭐 어떻게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한테 주로 하시는 멘트 같은 거 있으실까요? 일단 그게 나이에 따라 다른데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연락이 오면 일단 대학부터 잘 가는 게 중요하다 라고 일단 선 조언을 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구조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게 운이 좋은 케이스고 그렇게 대학을 가서 본인이 원하는 걸 그때 다시 생각해도 저는 늦지 않다.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의 생각대로 조언을 하면 그렇게 하고 그래서 대학 가서도 뭐 어학연수나 다른 대외 활동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꿈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 나이 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누리고 나서도 진짜 스포츠 캐스터 하고 싶다면 그때 준비해도 전혀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고 대학생분들이나 이제 성인분들이 가끔 그렇게 여쭤보면 일단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저는 가서
테스트를 좀 상담을 받아보라고 합니다. 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외형이나 아니면 목소리나 이런 걸 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현실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감히 누군가의 꿈을 가타부타라고 할 수는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조언을 해드린다면, 그렇게 20살 이후분들은 그냥 빠르게 아나운서 아카데미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봐라. 그리고 나서 그쪽에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한 번 더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면 그 이후에는 제가 뭐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정도로만 이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속혜님이랑 인터뷰할 때랑 거의 똑같은 듯 하죠. 되게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맥락으로 많이 짚어주시더라고요. 네. 딱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현실성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짚어주셔가지고 맞아요. 그거에서 많이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왜냐면은 물어보는 사람들은 도전적인 입장이니까 그쵸.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사실 되게 허황되고 과장된 꿈을 갖고 있었고, 되게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인터넷을 찾아보고 나서, 저 현직자가 제 주변에 아예 없었으니까 준비하고 있었을 때 그냥 졸업하고 나서 단순하게 아나운서 아카데미 가서 등록하고 배우면 나는 아나운서가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더 내가 스포츠 캐스터로서 또는 방송인으로서 어떤 무게를 가질 수 있을까, 더 많은 경험을 하는 게 대학생 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생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스포츠 캐스터에만 맞춰서 일부러 고등학생, 대학생 때부터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경험해 보고 나서 교집합이 스포츠 캐스터가 나오면 저는 그때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이라면 일부러 그 스포츠 캐스터라는 키워드에 본인을 올가매는 건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캐스터라는 직업의 장단점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 뭐 대중적인 표현으로는 덕업일치가 우선적일 것 같고, 장점으로는.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사람들께, 그 시청자분들께, 팬들께 이 팀의 경기를 바로 전면에 나서서 재밌게 방송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좋아하는 스포츠가, 사실 스포츠를, 제 주변의 스포츠 캐스터를 보면 뭐 축구 캐스터든 야구 캐스터든, 축구를 하는 캐스터든 야구를 하는 캐스터든 그 종목만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다 보면 이 스포츠 저 스포츠를 다 방송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니까 여러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단점은 되게 또 다양한 편인데, 일단 축구 캐스터, 해외 축구 캐스터 같은 경우에는 시차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그 피곤함은 어쩔 수 없이 평생 달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한준희 장지현 위원님을 굉장히 리스펙합니다. 어떻게 이 일을 20년 동안 하고 계시지? 라는 생각을 매번 뵐 때마다 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단점은 일단 주말에 일한다는 점. 사실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되게 놓은 지 오래라서 낫다라고기보단 그냥 긍정적으로, 그래도 난 평일에 쉬니까 월요일날 카페 가면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거든요. 물론 이제 월요일에 문을 닫는 곳도 많긴 하지만, 뭐 전시회나 미술관이 이런 데는 문을 닫아서 좀 아쉬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평일 낮에 노는 거를 좋아하게 됐어요. 이 일을 하면서부터. 이제 그런 일반적인 평균적인 9to6를 하는 직장인 친구들과 주말에 매주 어울릴 수 없다는 점은 좀 아쉬운 단점이긴 하죠. 근데 그거는, 그런 거 빼고는 뭐 장단점은 좀 확실하게 있는 직업이라서 원하고자 하는 분들, 하고 싶은 분들은 뭐 과감하게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러 경기를 많이 하셨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 스스로 기억에 남는 멘트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에 여러 경기를 했다 보니까 딱히 그렇게 또 기억에 남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제 스포츠 시절부터 1년에 한 기본 저희가 캐스터들이 200경기 정도 하거든요. 보통 구축, 해축 네, 그렇죠. 어릴 때는 더 이제 하드하게 트레이닝 받았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 10년 차 정도 되는데, 어린 잡아도 이제 1000에서 2000경기 이제 사이 정도는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멘트는 황희찬 선수가 반다이크를 제치고 골을 넣었을 때, 그때가 맞죠. 준비하셨을 때. 그 유럽 최고의 수비수를 무너뜨린 황희찬입니다. 너 생각이 나고, 그리고
추모할 때 제가 일부러 조금 추모사 같은 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딱 2번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마라도나였고 그리고 2번째는 펠레였습니다. 근데 사실 뭐 마라도나는 축구사에는 족적을 남기는 선수니까 그렇고 펠레는 또 축구 황제고 그래서 마라도나 사실 추모식도 스포티비에서 중계가 없는 거였어요 원래. 나폴리 그때 경기가 중계가 없는 거였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그 경기가 배정이 잡힌 거였죠. 왜냐하면 그 하루 이틀 전에 마라도나가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경기가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갑자기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추모사가 제가 딱 그 품목의 알람을 보고 나서 마라도나 was died 갑자기 나와가지고 뭐지? 그래서 그때 생각났던 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썼었어요. 그리고 나서 원래 저희가 그 국가나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한 추모나 이런 거 할 때는 멘트를 안 하는 게 저희의 좀 보편적인 룰인데 뭔가 그때는 이제 오디오 감독이랑 그리고 그 PD한테 다 얘기를 해서 이때 내가 좀 멘트 할 것 같으니까 오디오를 내려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사전에 약간 합의를 하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제가 생각했던 내용을 그때 읽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도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간대 왜 조용히 안 하고 이걸 하고 있어 라고 하는 분들보단 그래도 너가 이렇게 생각을 전하니까 우리도 공감하는 것 같아. 그게 맞아떨어져서 좀 좋았고 그리고 기억나요. 네. 무슨 시즌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새벽 경기 시간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제가 그 경기를 봤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새벽 때였을 네. 거예요. 네. 뭐 4시 45분인가 네, 3시 맞아요. 45분인가 세리아가 그러니까. 네. 그렇던 그 넘어가서 마라도나 경기를 한다고 했길래 저도 일단은 일어난 김에 봤는데 마침 중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보니까 그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은 솔직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되게 마라도나를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그쵸. 그래서 봤었고 실제로 라이브로 마라도나 그때 한국에 왔을 때도 경기장 가서 봤으니까 저도 되게 윤이 돼가지고 봤는데 그게 기억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추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도 이제 캐스터이기 전에 축구 팬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시청자분들 좀 공감할 만한 것들을 던지는 게 우리의 직업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펠레 역시도 그때 펠레가 사고했을 때 모든 축구장에서 이제 추모를 매 라운드만 했었는데 뜬금없이 이제 마요르카 경기였어요. 네, 근데 이제 펠레라는 축구 황제는 모든 이제 축구에 본인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니까 그때 마요르카 이제 제 라리가 담당이었어가지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도 이제 오디오 감독님한테 저 이거 멘트 할 거니까 좀 부탁드린다 하고 나서 그때도 했었는데 여러모로 그냥 제 개인적인 그런 느낌을 했던 게 저는 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2개는 제가 제 SNS에 좀 올려놓은 것 같고 봤어요. 네. 봤어요.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 나폴리 우승했을 때 그때도 한국인이 세리아에서 처음으로 우승했으니까 맞죠. 저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 이제 뭐 33년 만에 그 멘트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리버풀이라는 팀을 좋아하는데 1920 시즌에 리버풀 우승했을 때도 이제 제가 그 좋아하는 팀인 걸 알고 이제 배려를 해줘서 저보고 들어가라 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우승코를 제가 30년 만에 처음이자 우리나라에서는 리버풀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처음으로 외친 사람이 된 거죠. 사실 저는 뭐 그런 기록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만 그냥 그런 것들 여러 가지에 대한 멘트를 할 수 있는 게 다 감사하고 이제 기억에 남았던 순간들인 것 같고 그런 멘트에 대해서 하나하나 신경 쓰는 것보다 그냥 이 중계 자체에 시청자분들이 공감하고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를 더 많이 포커싱을 맞추는 것 같아요. 지금 방금 그 말씀하신 멘트 있잖아요. 입성합니다. 제가 들었을 때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게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입에 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선수들이 뭐 K리그 해외 축구 가리지 않고 첫 골 넣었을 때를 되게 조명해주고 부각시켜주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그리고 그런 골이 이 선수에게 얼마나 값질까. 물론 이제 나오니까. 외국 선수들이 저희 중계를 듣진 않겠고 뭐 K리그 선수는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데뷔골이고 그 첫 골이 얼마나 이 선수에게는 중요할까라는 거에 대한 무게감을 그래도 아주 약간이나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입성합니다를 사실
영국이나 스페인 중계하면은 그 나라 선수에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외 선수가 그 나라 가서 할 때 쓰는 거고, 그 예를 들면 K리그에 브라질 선수가 와서 데뷔골을 넣었던 건데, 뭐 제가 뭐 외국 생활을 안 해봐서 그 선수의 감정을 명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들이 빨리 이 팀에, 이 리그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라고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소리를 치는 편인데, 그럴 때 입성합니다가 입에 밴 것 같아가지고 그걸 좀 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다음부터는 입성합니다로 다른 걸 써야겠다 해서 계속 조금 연구를 하는 편이죠. 네.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실수를 하게 되면 마련이잖아요. 그쵸. 기억에 남는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아, 실수는 최근에 정말 크게 개인적으로 안 좋게 사고친 경기가 있는데, 그 카라바오컵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림지비 경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방송하면서 처음으로 방송 중에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마이크 테스트 할 때부터 좀 불안했는데 그랬던 적이 없고, 사실 방송하면서 그냥 소리를 많이 지르는 경기, 스코어가 많이 나오는 경기에는 중간중간 목이 쉰 적은 있고, 그 다음에 연달아서 며칠 내 계속 더블을 하면 목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잠을 못 자니까 쉰 적은 있는데, 처음부터 샤우팅이 안 되는 날은 그날이 유일했어요, 방송하면서. 근데 뭐 맨유 팬들께는 죄송하지만 그 경기가 그림지비가 골을 넣고 맨유가 쫓아가는 경기여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맨유 팬이다 그림지비 팬이다 이걸 떠나서 그 경기를 저 스스로 온전히 못 즐기는 게 너무 조금 실망이고 컨디션이 안 좋다고 죄송하고 너무 좀 큰 사고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저희는 돈을 받고 일하는 프로기 때문에 사실 이 방송을 누구는 이 방송만 처음 봤을 수도 있고, 누구는 많이 봤는데 이 경기도 특별하게 봤던 분들도 있을 거고, 그 경기로 인해 저라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진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모든 분들께 너무 좀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뭐 기억에 남는 실수라고 보다는 되게 아쉬웠던 경기는 바로 그 경기였어서, 그 다음부터는 아 진짜 목 관리라는 걸 제대로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너무 충격 먹어서 그 이후에 뭐 병원 가는 거 당연하고 커피를 한 달 정도 끊고, 네, 그리고 이제 프로폴리스도 바로 사서 목에 열심히 뿌리고 약간 그렇게 해서 아 이제 목 관리를 해야 될 연차와 나이가 됐구나 생각을 하면서 좀 신경을 확실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럼 목 관리는 따로 안 하셨어요? 네, 그 전에는 사실 뭐 목 관리를 이게 또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저희 캐스터들과 뭐 해설위원들 잘 모르겠지만 저희 동년배 그냥 캐스터들은 그냥 이렇게 또 방송하고 또 주말에도 방송하고 이렇게 다 지냈던 것 같은데, 뭐 솔직하게 뭐 직설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너 방송 뭐 목 관리 어떻게 하는지 안 물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제 겉으로 얘기할 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뭐 이제 좀 힘든 날이다 싶으면은 이제 뭐 미지근한 물을 계속 많이 먹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날 이후에 아 약간 농담삼아 트라우마가 이제 생겨가지고 아 이제 진짜 목 관리 좀 해야겠다, 잘해야겠다 싶어서 아 이게 멘트가 나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시 한 번 더 맨유 팬과 그림지 팬에게는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고 너무 실망스러웠던 경기여가지고 그랬던 것 같고, 그 외의 실수는 그냥 어릴 때 이제 오프닝 때 해설위원의 이름을 잘못 불러서 오마이갓 약간 그런, 근데 다행히 이제 친분이 더 많이 있었던 친구여가지고 이제 잘 이해해주고 서로 이제 웃으면서 출발했던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새벽 중계를 뭐 지각하시거나 그랬던 적은 다행히 그랬던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랬던 적이 없고 앞으로도 안 그랬으면 좋겠고, 그거는 가끔 저희가 모두 좀 물어보니까 꿈을 꾸는 것 같은데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리고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약간의 불면증과 예민함이 새벽에는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 못 일어나면 끝이다. 그쵸. 그래서 오히려 3시간 잘 수 있는데 2시간밖에 못 자고 이제 눈 뒤쪽에다가 가고 그런 것 같아요. 예전 경기 중에서 혹시 스포티비 시절은 아니고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경기가 있으신지, 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네. 제가 이 경험치를 가지고
돌아가서 한다면은 아마 1617 시즌 같은데 그때 이제 아틀레티코가 비센테 칼데론이 마지막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센테 칼데론은 알레티에게는 되게 추억이 많은 아마 느낌이었을 경기장이고 제가 뭐 AT 팬들만큼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때는 제가 해외 축구를 시작한 지 첫 시즌이어가지고 그런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위대한 집이 이제 다른 구장으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감정과 감동을 많이 못 전달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다른 약간 패턴은 똑같은데 기준이 조금 다른데 과거의 경기에서 지금 중요한 건 똑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입문하시기 전 그때 기준으로 들어갔을 때 아 이거는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기회가 생긴다면 과연 어떤 경기가 맨날 박근혜가 민주당 아예 완전 완전 옛날로? 틀이 다르게 그러면 뭐 국대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네.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펩과 무리뉴의 엘 클라시코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팬들이 이제 저와 비슷한 세대 분들이 지금 해외 축구를 많이 보시고 저보다 이제 어린 분들도 많이 보고 이제 시청자층이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그 펩 무리뉴의 엘 클라시코를 추억하고 그때를 제일 재밌게 본 분들이 많거든요. 네, 저 또한 그랬고 그리고 이제 그때만큼 엘 클라시코가 지금은 재미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약간 반기를 들어서 아 그래도 요즘 엘 클도 재밌긴 하다. 우리의 마음이 그때까지 아닐 뿐이지 라고 이제 약간의 반기를 들면서 조금의 이제 항변을 하긴 하지만 냉정히 표현하면 이제 뭐 펩 무리뉴 그 다음에 메날두 이거는 너무 압도적인 관전 포인트여가지고 돌아가면은 이제 리그를 따지면 그때 이제 그 엘 클라시코를 현장 가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은 저는 2010년도 역시 돌아가고 싶으면 역시나 그거죠. 한일 월드컵. 네, 대한민국의 남은 경기는 하나. 네, 캐스터로서는 영광이죠. 네,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드컵이 뭐 누군가에게는 꿈이고 캐스터들 중에서도 월드컵이 꿈인 분들도 많고 저는 무조건 월드컵에 하고 싶다 그런 건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이고 제가 그 월드컵을 역시나 대놓고 즐길 수 있는 나이로 지냈다 보니까 이 직업을 가지고 돌아간다면 역시나 한일 월드컵 대놓고 1차전 폴란드 네, 그 폴란드전 또는 저는 이탈리아전을 해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네, 그때만큼 짜릿한 순간을 아마 캐스터 그때 본 선배들 많이 느끼셨을 테니까 저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뭐 그 두 경기 정도 국대로 따지면 한일 월드컵 그리고 이제 뭐 리그로 따지면 그때 펩 무리뉴 엘 클라시코를 좀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조금 다른 약간 연관된 질문인데 해설 파트너를 쿠플 기준으로 했을 때 이분하고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게 있을까요? 그냥 제가 계속하는 국가대표 중계진 파트너 근호 형과 그다음에 현준이 위원 또는 장지현 위원 아니면 형철이 뭐 덕현이 이렇게랑 하면 제가 연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은 그래도 거의 부스 해설이잖아요. K 같은 경우는 그 현장 중계를 하는데 그렇죠. 만약에 유럽으로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월드컵 같은 경우도 현장 중계 하잖아요. 근데 챔스도 뭐 결승전 같은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EPL 처음 이제 손흥민 갔을 때 그때는 이제 현장에서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도 아직 부스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기회가 돼서 현장 중계를 하게 됐다 뭐 이런 거 하게 되면은 한 번쯤 해보고 싶은 매치업이 있으실까요? 전 무조건 엘 클라시코입니다. 그보다 뭐 선수 라인업이 그때 기준으로 아쉬울 수 있을 수 있어도 엘 클라시코가 주는 무게감은 저는 다른 더비에 비해 넘사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필드보다도 엘클리스인가요? 안필드는 사실 그냥 놀러 가고 싶고 그리고 뭐 스탠포드 브리지나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이나 그리고 뭐 OT나 올드 트래포드 이런 데는 솔직히 놀러 가서 그냥 일반 저도 팬처럼 와 하고 즐기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고 하는데 엘 클라시코는 그 긴장감을 한번 같이 빠져들고 싶어서 중계를 해보고 싶어요. 뭐 저는 챔피언스리그 결승도
뭔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엘 클라시코라는 세계 최고의 더비면 그냥 축구 캐스터로서는 한 번쯤 현장 중계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엘클이 확실히 기다려지고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매치업부터 제가 질문 드렸는데 혹시 한 번쯤 여기서 경기장에서 경기하고 싶다. 엘클 빼고. 엘클 빼고? 네. 어차피 산티아고 베르나랑 루캄프는 정해진 거니까. 그렇죠. 네. 그거 빼보면은 그러면은 안필드지 않을까? 네. 그 다음에 안필드고 아니면은 저는 솔직히 안필드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은데 전 개인적으로 웸블리에도 웸블리에서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일단 경기 자체 무게감이 좀 크다는 얘기고 뭐 결승전 또는 이제 뭐 런던 팀들이나 이런 팀들이었고 아니면 국가대표나 와서 해야 되는 경기다 보니까 웸블리가 그리고 되게 10만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경기장이라서 그 팬들이 주는 무게감과 일반 관중들이 들어왔을 때 그 꽉 찬 거를 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웸블리 정한 것도 있고 그리고 웸블리가 되게 오래된 경기장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 중계하는 분들이 이 인터뷰를 본다면 공감하실 텐데 웸블리가 카메라 시야가 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중계할 때. 그래서 다른 이제 리그를 운영하는 경기장들은 이제 약간 각도가 위에서 아래로 한 45도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웸블리는 한 30도 정도예요. 그래서 거의 평면으로 보는 느낌이어가지고 저희가 보는 시야와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웸블리 현장 가서 보면은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서 저 웸블리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 하는 것 때문에 많이 보는데 각도가 많이 낮아요. 네, 많이 낮아요. 네. 그래서 저희끼리 그냥 속으로 웃으면서 오늘 확실히 진짜 각도에 웸블리 낮다. 왜냐면은 웸블리를 최근에 뭐 카라바오컵 결승이나 FA컵 결승이나 뭐 커뮤니티 실드나 이럴 때는 하니까 너무까지보다 그냥 상대적으로 다른 리그 경기할 때보다 이질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현장 가서 하면은 현장에서도 이럴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웸블리도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K리그 1, 2 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또 U20 하셨고 해주고 하고 계시고 이게 중계하시는 그게 목록이 다양하시잖아요. 그때마다 좀 느끼는 감정들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다르죠. 해외 축구는 그냥 제가 동심을 조금 일깨워주는 리그인 것 같고 그래서 나도 이 리그를 좋아하고 즐겨보는 팬이야 느낌으로 이제 접하는 것 같고 K리그를 사실 저는 가장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그냥 내가 옆에서 즐길 수 있는 축구장인 것 같고 저는 어렸을 때 성남에서 태어났고 자랐는데 저희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가 성남 종합운동장이었어요. 거기는 제 놀이터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자랐을 때 이제 주말에 이제 경기장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탄천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탄천도 제가 체대 입시 준비했을 때 탄천에서 또 준비하고 수원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랬어서 되게 그런 종합운동장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축구 보기 안 좋긴 하지만 그렇죠. 비중이 별로긴 한데 전 전용구장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종합운동장은 그냥 그 추억이 많고 제가 여기서 꿈을 키우고 그리고 축구 선수들을 보면서 나도 저 선수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장 애정하는 리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애정도를 많이 담아서 우리 리그가 좀 잘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리고 연령별 대표팀은 늘 우쭈쭈 잘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표현법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관심이 조금 덜한 대회나 덜한 리그를 할 때는 그냥 계속 우쭈쭈해서 우리 같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 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고 그렇게 좀 리그랑 그리고 연령대별로 스타일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컨셉을 잡고 간다라는 표현은 안 맞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냥 생각 정도로 적당히 하고 그 상황에 맞는 표현을 조금은 다르게 쓰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만 알고 있는 거죠 이거. 빼먹었는데 ACL하고 지금 WK리그는 예전에 하셨고
그것도 약간 느낌이 다르실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아침은 이제는 힘들지만 그래도 좀 K리그가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 이정효 감독님을 되게 응원했고, 그리고 포항이 김규동 감독이 이제 포항 시절 아침 결승 가서 아릴랄한테 시작하자마자 원더골 먹혀서 혼나고 그다음에 좀 크게 졌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거는 뭐 어떤 팬들은 아챔이지만 왜 이걸 국가대항전처럼 보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의견도 맞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래도 이제 한편으로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뭐 울산 HD, 뭐 포항 스틸러스, FC 서울 그런 엠블럼도 붙지만 태극기도 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 국가에 대한 애정이 담길 수밖에 없어서, 그래도 우리 잘해라 이런 표현을 좀 하는 것 같고, WK 리그는 더 잘해야 될 리그인데 그래서 더 좀 격려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여자 축구가 동아시안컵에서 우승했을 때 이거는 뭐 제 처음으로 SNS에도 길게 남겼습니다만, 제가 정말 단돈 몇만 원이라도 돈을 받고 시작한 게 WK 리그였거든요. 그때 정말 이제 흔히 표현하는 거마비 정도만 받고 이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저에게도 이렇게 방송할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해가지고, 인천현대제철의 이제 홈경기 편파 중계로 이제 그렇게 돈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WK 리그에 대한 애정도 있어가지고 여자 축구도 쭉 팔로우 했고, 뭐 쿠팡 플레이에서도 이제 여자 축구 친선 경기도 했고, 그리고 스포티비 있을 때도 그런 콘텐츠들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면, 그래도 그냥 너가 매번 팔로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익숙하니까 그냥 너가 해 이렇게 맡겨주면서부터 여자 축구에도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승했을 때 되게 이제 뭐 돌아와서 얘기하면 되게 감격스러웠지만 더 잘해야 된다,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 리그에 대한 좀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K리그 중에도 같이 하고 계시다 보니까 올해 좀 기억에 남으시는 거 있으실까요? 거의 시즌이 끝나가는 끝나니까. 뭐 기억에 남는 거다 하면 일단 서울 안양 첫 경기 개막전을 저 했었는데, 제가 중계했었는데, 뭐 어디에 승패를 떠나서 그냥 그 경기장 안에는 많은 팬들이 기대했던 경기고, 그리고 긴장감 넘치는 경기라서 꽤 저희도 중계하는데 좀 각 잡고 재밌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고, 스코어도 이제 2대1로 서울이 이겨서 했는데, 그냥 또 하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이제 K리그를 좋아하고 응원하는 팬으로서는 되게 좀 해보고 싶었던 경기였고, 최근에 또 이제 맞대결에서는 또 안양이 이겼으니까 난리 났던데. 뭐 이제 그런 면에서 또 서울 팬들도 다시 또 이를 갈고 계실 거고, 또 안양도 그동안 또 준비해 왔던 또 그 걸개도 들고 했으니까, 그런 게 저는 또 K리그 보는 스토리지 않을까. K리그 2를 또 보면 저는 인천도 잘 나갈 거라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독주까지는 할 줄 몰랐어요. 그냥 인천도 인천 나름대로 잘하는 것 같고, 뭐 수원 팬들은 냉정히 표현해서 수원 팬들의 기대치에 또 못 미치는 시즌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 화성은 조금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네. 저는 진짜 한 3승 정도 할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홈에서는 꽤 끈끈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팀이 뭐 내부 사정 잘 모르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보여지는 걸로 봤을 때 상위권 팀들이랑 그렇게 경쟁하려고 하고 하는 거 보면 그래도 저 정도의 경기력으로 박수를 쳐줘야 되지 않나 제가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K리그에서 무슨 뭐 응원하시는 팀이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원래 지금은 좋아하는 팀이 아예 없고, 저는 그냥 K리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지금으로서는 이 직업을 하는데 훨씬 더 좋지 않나 생각하고, 어릴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 그리고 이제 좀 자아가 형성됐을 때는 경기도 오산에 살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팀들이 익숙한 팀이 이제 성남, 그리고 안양 LG, 치타스죠. 이제 올드 팬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역시나 수원 삼성, 그리고 이제 그랑블루. 저는 축구장을 안양 종합운동장이랑 사실 수원 종합운동장, 그리고 빅버드를 제일 많이 갔었어서 이제 그 팀들이 익숙하죠. 뭐
지금 뭐 더 훌륭한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거기에 뭐 팬이다라기보단 이제 그런 느낌을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한참 K리그를 뭐 공부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잘 안 보다가 보기 시작했을 때는 제가 안정환, 이동국 이런 공격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동국 선수를 조금 좋아했어가지고 전북에 성남 시절부터 이제 다 몇 경기 챙겨봤는데, 성남에서 이제 안 좋게 경기력을 보여주고 전북 와서 재활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이동국 선수의 경기를 보다 보니까 전북 경기도 보고, 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일부러 그 경기를 볼 때 해서 좀 잡고 보는 것 같아서 그렇게 K리그를 보고, 돌아간다면 그냥 한 팀에 정착해서 응원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그럴 수가 없는, 사람 인생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도루마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냥 이렇게 넓게 보고, 그냥 K리그가 당연히 프리미어리그나 라리가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냥 아시아에서 정말 계속 J리그를 넘어서서, 그리고 또 사우디 중동도 다 깨부수고, 예, 그리고 자본도 많이 들어와서 이제 그런 리그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계속 그냥 중계하고 응원하고 있죠. 애정하고 있고. 단순하게 둘이서 네. 해설이랑 캐스터랑 있을 때 중계하는 프로픽은 이제 어떻게 게스트가 있는 그 프리뷰쇼가 있으니까 네, 그런 거 맥락 자체가 좀 다를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 프리뷰쇼는 그냥 토크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저희 중계할 때는 뭐 게스트분이 같이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 이제 그래서 두 개의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들어가요. 뭐 다른 캐스터들도 해설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저는 지금 뭐 앞에 있는 두 분도 느끼셨겠지만 떠드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그 토크쇼 프리뷰쇼 할 때 굉장히 즐겁거든요. 그리고 그날 게스트가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도 뭐 저는 제가 했던 분들 다 재밌어 했고 좋아했고, 특히나 개그우먼의 고트 이수진님 나왔을 때는 진짜 리스펙이다, 너무 사벽이다 이런 느낌도 들어서 진짜 준비성이 장난 아니던데. 순간순간 옆에서 이제 의상 갈아입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1인 5역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멋지시다, 방송이 진심이시다. 저는 그것도 그렇게 놀랐던 게 박태환 감독이 연변이 있을 때 그 부분까지 다 했으니까. 네. 그 공부를 진짜 대본 열심히 보시고 그렇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 방송에 도움이 되게끔 해주시는 게 진짜 멋지고 좋은 것 같아서 즐거웠고, 뭐 커플 시리즈나 이런 거 할 때도 게스트분들 나오면 되게 재밌고 해서 아예 그냥 프리뷰쇼는 그냥 토크쇼 해서 저도 뭐 어떤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또 편하게 그리고 더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중계는 또 중계다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것들을 다른 영역 나누고 둘이 또 다르다 보니까. 네, 그냥 그렇게 이제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프리뷰쇼 쿠플픽 나갈 때가 되게 좋아하는 방송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던 것 중에 또 좀 신선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었던 거 그때 황덕현 의원하고 이건혜 의원이 했었던 편파 중계 했을 때 그거는 이게 진짜 신선해가지고 쿠팡 플레이 최고입니다. 쿠팡 플레이만 할 수 있는 방송이고 쿠팡 플레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송이라서 이거는 두 번 다 이건혜 의원하고 황덕현 의원하고 가스타님이 하시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한 번은 맞아요. 맞죠? 네. 거예요. 저희가 한 번 했는데 그 대구에서 딱 한 번 했어요. 아마 그 다음 거는 황덕현이 두 번 다 했었다. 맞아요. 네. 황덕현이가 형철이랑 이제 울산 현대가 더비를 그걸 이제 성재 선배랑 했고, 저가 이제 대구에 있을 때 근호 형이랑 이제 덕현이랑 이제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그 경기에서 중간에 다 친하니까 저도 이제 다 딜을 넣을 수 있다라고 제작진분들이 판단해 주셔가지고 해서 이제 그 대팍에서 진짜 재밌게 했죠, 저희끼리. 그때 이제 아마 근호 형이 이제 그 방송 중에 그 흔히 표현하는 방송이 아닌 이거는 진짜 진심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누구더라? 오른쪽 측면 수비수 누구죠? 황재원? 네, 그래서 재훈아! 이렇게 하는 게 전 옆에서 실수가 터져가지고 그러고 있고, 덕현이도 그때 이제 전북이 안 좋았던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대구는 이겠지라고 이제 각을 잡고 있다가, 이게 덕현이가 또 MGB 출신이고 되게 전북의 진심이니까 그 옆에서 이제 보면서 제 친구인데 계속 긁히고 그 빡치는 게 보여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생각보다 이건 또 그 쿠팡 플레이의 OTT에서 가능한 기획이다라는 걸 팬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게 너무 진짜 재밌게 했었어요. 두뇌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네. 신기했어요 보면은. 저도 보면서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가지고 진짜 제대로 네. 예? 그 긁힘도 표시해주고 네. 전반 분석 때. 네. 그러니까 그건 진짜 너무 재밌었던,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포맷으로 가끔씩 또 하고 싶은 그런 기획인 것 같아요. 정말 이건 쿠플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머리가 비상한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엔딩곡 뽑을 때 맞아요. 엔딩 네, 그것도 있고. 이것도 보면은 되게 분위기를 되게 잘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제 그 PD님들이 뭐 회의하면서 고민하시는 걸로 알고 네. 있고,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밴드들과 소통하려고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그렇게 흔히 말하죠. 뇌를 빼놓고 방송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만 할 수 있는 매개체인 것 같고, 약발았냐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하니까. 네. 그게 이제 쿠플의 장점이죠. 어차피 지금 해외 축구 같은 경우는 리버풀 팬이신데 네. 전현직 포함해가지고 가장 좀 애정하는 선수가 있으실까요? 결국에는 사실 제가 되게 깊게 좋아했고 봤던 선수는 제라드 토레스니까. 그렇죠. 네, 그 선수를 제일 좋아하고, 사실 저는 마이클 오웬을 보고 리버풀을 좋아했어서 약간 금격이긴 하지만 유다 친구를 보고 좋아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애증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유로만 가지 말지. 뉴캐슬까진 그래 오케이. 레알 간 것도 레알 간 것도 제가 레알 갔을 때 제 나이가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그 현지 팬들만큼의 민심, 그리고 뭐 고작 이 좁은 한국 땅에서 당시 인터넷도 잘 안 터지는 상황 속에 접할 수 있는 기사는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래 뭐 레알로 갈 수 있지. 근데 커서 보면은 뭐 아놀드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의 보이지 않는 땡깡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되게 안 좋게 보긴 하지만, 오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팀 이적이 그때 제 나이로는 이런 거 그냥 뭐 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가치관밖에 없는 나이여서 갔는데,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때 레알은 오원이 뛸 수 없는 데였거든요. 호나우두랑 라울이 있고 했을 때니까. 근데 가서 생각보다 못 뛰지 않고 조커로 나와서 뭐 기록 자체는 보면 나쁘진 않은데, 오원 인생에는 좀 해착이긴 하죠. 뭐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근데 이제 사실 지금 뭐 아놀드 얘기도 했습니다만 다른 선수 이적도 마찬가지고 오원도 그랬고, 제가 뭐 타 채널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모든 이적은 사실 선수랑 구단이랑 팬이랑 3자 되면 에이전트까지 해서 4자 되면 해서 팩트가 나와야 저는 이게 옳은 이적인지 아니면 되게 욕먹을 만한 이적인지 라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웬만하면은 그렇게 선수가 이적한다고 했을 때 조금 디스하는 걸 자제하는 편이에요. 그냥 알아서 잘해라. 또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왜냐면 저희가 모르는 사정이 저는 90% 이상이 생각하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요새는 각 구단마다 그 출입 기자들이라고 하죠. 그 구단 기사만 잘 써주는 뭐 1티어 그런 기사들의 말만 믿고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웬만하면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제하려고 하지만, 그냥 돌아서 얘기하면 오원을 애증하는 선수고, 근데 이제 호감도는 많이 없고, 제가 입문한 계기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선수에 대해서 애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역시나 뭐 토레스, 제라드고, 저는 오히려 이제 조금 눈에 안 띄게 좋아하는 선수는 뭐 예전으로 따지면 카윗, 그리고 이제 아게르, 이런 좀 충성심 높고 헌신적인 선수, 뭐 요즘으로 따지면은 뭐 결국엔 그래도 반다이크랑 그러니까 팀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준 선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뭐 활용 점정으로 결국엔 클럽이 적어줬으니까, 할거 다 해줬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애정하는 것 같아요. 리그 우승 2번이나 해줬고. 그게 중요하죠. 챔스 우승도 있을 때가 했으니까 그게 중요하죠. PL이랑 뭐 해외 축구가 시작이 됐으니까 각 리그마다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대충 듣고 싶어요. 이거를 저희가 실제로 프리미어리그 이번에 2호 2육 시즌 개막 전에 중계진 프로필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 이제 내부에서 촬영했었는데, 저는 맨시티 우승 예측했습니다. 리버풀 2등, 아스날 3등,
이렇게까지가 지금 기억에 남고 맨시티를 뽑은 이유는 일각에서는 펩이 이제 읽혔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펩의 축구가 이제는 트렌드에 좀 뒤처진다 라고 누군가 또 평가하기도 하고 그런데 꽤 쏠쏠하게 영입을 좀 잘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한 번 각성한 펩은 또 다를 거기 때문에 2-4-25 시즌에 펩답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디 터지기지? 네, 그 펩이 2시즌 동안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던 거 반 그리고 약간 리버풀이 또 우승했으면 좋겠지만 슬롯의 2년 차는 확실히 힘들 거긴 하다. 그런데 이제 시티가 전력 보강을 꽤 잘해서 이제 결국엔 부상만 없으면 그래도 시티가 우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라리가는 전 레알 좀 그래도 올해는 레알이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알론소의 첫 시즌이지만 음바페는 이미 작년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이미 지금도 미친 듯이 뛰고 있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골 넣을 수 있는 공격수가 확실한 팀이 우승한다고 생각하는 주의라 그게 이제 맨시티 뽑은 이유도 혼란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음바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레알을 뽑았고 음바페의 2년차는 다를 거다 더 다를 거다 왜냐면 이미 지난 시즌에 잘했고 근데 이제 사실 음바페라는 그 상징성에 걸맞는 활약이나 라고 하면은 물음표지만 2-4-25 시즌이 그 선수에 대한 기대치는 뭐 이미 늘 120%니까 네. 근데 올해는 120%를 좀 채우지 않을까 알론소 감독이 그냥 빠르게 조직력을 갖추면 레알 확률이 저는 한 뭐 바르셀로나랑 합치면 또 한 6대4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중계하는 리그 기준으로는 프리미어리그는 맨시티 그리고 라리가는 레알이지 않을까 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말이 다 맞습니다. 네. 반박시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계하시다 보면은 재밌는 경기도 있지만 이게 사람이 봤을 때 이거 이렇게까지 갈 경기가 아닌데 그쵸. 이게 보이잖아요. 네. 그럴 때 어느 정도 이게 좀 대처하시는 편이신지. 그래서 그런 경기들을 위해서 실제로 그럴 각이 보이거나 왜냐면 그 선수 팀마다 주기가 있으니까 뭐 저희가 그런 거를 정확히 내부 사정을 몰라서 잘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을 해서 그런 경기가 보이거나 아니면 아예 대진표 자체가 예전에 유럽 지역 예선으로 따지면 카자흐스탄 대 안도라 네. 쉣. 이름만 대진표만 들어도 힘들죠. 네. 그리고 뭐 아시아로 따지면 한 팀은 괜찮은데 한 팀은 최악인 경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면 그래서 경기 외적인 것들을 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경기 중계로 양 팀의 전술 얘기를 할 수 없고 그리고 선수들도 잘 듣는 분들도 모르고 그래서 경기 외적인 걸 진짜 많이 준비하는 것 같고 제가 힘들었던 경기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던 아마 카자흐스탄 대 안도라가 맞을 텐데 그게 네이션스 리그였나 어쨌든 뭐 유럽전 예선이었나 어쨌든 그게 과거 스포티비 시절이었고 형철이랑 같이 이제 트리플 가운데 마지막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세 경기를 이제 이틀 동안 하는 거였는데 시간이 또 카자흐스탄은 또 시차가 아시아 시차잖아요. 그래서 아마 킥오프가 10시인가 정도였을 거예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때 와 아무리 정보를 찾아도 카자흐스탄 안도라는 정보가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게 이제 편성표에 들어간 이유는 그 시간대 그 경기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옆에 파트너는 형철이었고 그래서 그 경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선수가 지금 카자흐스탄의 말컴이다. 이 선수가 카자흐스탄의 네게바다. 네. 그런 거를 하면서 기억나요. 네, 저희끼리 그 경기에 되게 이입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거 많은 분들 아실 텐데 잘하는 선수나 뭐 예를 들어 드리블 좋아하는 선수 있으면 저 선수는 뭐 제2의 네이마르네요. 제2의 메시네요. 이런 거 많이 하듯이 그리고 골 잘 넣으면 저 선수는 제2의 캐리케인이네요. 이런 이제 닉네임을 붙여주는데 방송 중에 그 경기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경기여가지고 와 그렇게 하면서 끝나고 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너 아니었으면 힘들었다 라고 이제 서로 포옹하고 악수 치면서 그거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골이 많이 안 나요. 제가 볼 때는
몇 대 몇이었죠? 이게 2경기였던 것 같거든요. 2018년 10월 16일 오후 11시인데. 아마 맞을 거예요 이거. 네. 근데 골이 들어가도 4대0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땐 그거 같아요. 경기 내용 자체가 재미없기 네. 때문에 네. 득점 뭐 터진 거랑은 별개로 네. 그렇게까지 골을 넣어도 누군지를 모르는다. 그렇죠. 저희는 이제 준비해서 시청자분들에 비해는 알지만 시청자분들은 누군지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한 번은 이제 새벽 경기 때 그 말씀드렸던 팀 사이클이 안 좋았을 때 만났던 적이 있어요. 리버풀 첼시가. 근데 그때가 0대0으로 끝났고 새벽 4시 경기였는데 0대0으로 끝났고 슈팅도 제가 합쳐서 기억하기로는 10개가 안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서 끝나고 나서 이제 경기 끝났습니다. 스코어 몇 대면 양 팀의 경기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하기 전에 제 기억으로는 하고 나서인가 어쨌든 와 이 경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걸로 이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경기들도 있어서 근데 저희가 어떤 경기는 90분 내내 도파민이 들어오고 어떤 경기는 90분 내내 루즈한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이거를 저희가 뭐 적당히 예측은 하고 들어가지만 축구는 뚜껑 열리기 전까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준비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저희가 중계하기 가장 좋고 즐거운 중계는 알아서 골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뭐 한창일 때 펩 클라시코 그러니까 이제 펩과 클롭의 그런 명경기들 그리고 정말 이갈고 하는 결승전 그러니까 뭐 서로 뒤로 꼬문이 빼고 하는 결승전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결승전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이 경기 이겨야 어디에 월드컵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경기들 이제 그런 것들 할 때는 가만히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시청자분들이 재밌게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비유하면 당연히 중계진의 중계 스킬도 좋아야 되고 요리사의 기본 스킬도 중요하지만 재료가 좋으면 절반 이상 먹고 들어간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최근에 하셨던 경기가 그 두 경기가 다 있는 것 같아요. 622차전이 지루했다면 3차전은 완전 네. 도파민 최대치였으니까 진짜 대한민국과 파라과이 경기는 이거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다라고 하면서 들어갔고 실제로 파라과이 엔소가 퇴장당하면서 네. 후반전에는 우리가 더 무조건 이겼어야 되고 골을 넣었어야 되는데 못 넣어서 끝나고 나서 약간 속으로 좀 아쉽다라고 한숨 많이 쉬었던 경기고 그리고 3차전에 파나마전 때는 한 골 두 골 나왔고 2대1로 이겼는데 한 골 한 골 때마다 이제 찐으로 좋아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극과 극을 완전히 제대로 경험하셨던 것 네. 같아요. 완전 진짜. 그래서 이제 중계를 또 감사하게 한 주에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자주 겪으면서 경험이 없을 때는 오히려 그래서 와 좀 힘들다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경기가 있으면 또 저런 경기가 있고 이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3일 톱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맞아요. 예. 순간적으로 저도 보면서 얘들 이렇게 막히나? 진짜. 1차전 때는 솔직히 너무 애들이 얼어있는 것 같아서 다 긴장했죠. 네, 그래서 좀 진 것도 있긴 한데 풀리긴 잘 풀리긴 했는데 그래도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아쉽죠.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 역대 베스트 11 뽑으실 만한 라인업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베스트 11을 일부러 생각하진 않았고 꼭 들어가야 하는 선수들을 주로 생각하면 저는 제 최고의 아이돌 호나우두 네. 브라질 호나우두 알라인 네. 알라인과 그리고 앙리는 제가 최고로 생각하는 외국인 선수 가운데 투톱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둘은 아마 투톱으로 무조건 고정시킬 것 같고 한국으로 따지면 저는 안정환 이동국 사실 최용수 감독님을 보면서 이제 축구에 대한 빠지기 시작했지만 이제 조금 더 어른이 돼서 좋아했던 것들은 이제 그 두 분들이고 상대적으로 최용수 감독님의 축구 시절보다 안정환 이동국 두 선수의 축구를 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수비는 중앙 수비 두 명은 저는 이제 뭐 말딘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반다이크랑 라모스 그렇게 이제 주요 골자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국으로 따지면 저는 중앙 미드필더는 한 잔에 무조건 유상철. 네. 나머지는 다 이제 케바케고 본인들의 이제 취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어떤 다양한 곳에서 베스트 11을 여쭤봐도 제가 지금 얘기했던 선수들은
무조건 들어가지 않을까. 네. 그 나머지는 사실 그때마다 저도 바뀌어서 이 얘기 들으면 이 선수 맞는 거 같고 저 선수 들으면 저 선수 맞는 거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앙리 호날두 아래 지다는 무조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외국 선수는 한 5명 정도는 일단 기본 옵션인 것 같고 대한민국 선수도 안정환, 이동국, 유상철 그리고 수비 라인은 저는 김민재는 저는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가장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역대급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뭐 커리어나 아니면 실력이나 이런 중앙 수비수는 제가 나이가 들기 전까지 한두 명만 더 나오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선수급이어서 뭐 당연히 뭐 손흥민도 그렇고 황희찬도 그렇고 이재성도 그렇고 뭐 열심히 좋고 하지만 김민재 선수의 실력과 커리어는 저 개인적으로 넘사벽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일단 독일에서 컵 들었고 이탈리아에서 컵 들었고 수비수로서 그 정도 하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뭐 선수 저는 그 커리어가 제가 볼 때는 두 번 다시 논외라고 생각합니다. 전 다시는 나올 수 없다고까지 생각해서 아시아에서 그렇게까지밖에 힘들어요. 그런 선수들 이제 베스트 11보다는 그 주요 굵직굵직한 선수들은 저는 무조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일반적인 중계 방송 말고 뭐 슈팅스타라든지 콘텐츠 방송을 해보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다른 의미의 중계잖아요. 그렇죠. 제 진솔한 얘기를 하면 저는 어떤 리그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나는 프리미어 리그를 진짜 어릴 때부터 무조건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나는 무조건 레알 경기만 하고 싶다 분들도 있을 거고, 나는 무조건 바이언만, 나는 무조건 나폴리만, 아니면 나는 무조건 K리그만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분들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학습된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스포티비에서 유일하게 제가 모든 리그를 다 해본 사람이어가지고 이걸 무조건 하고 싶다라는 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캐스터를 준비하면서부터 또 돌이켜보면 저는 오히려 캐스터를 꿈꿨던 제가 가장 중계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K리그였거든요. 그 K리그 명예기자라는 걸 하면서 중계석에 스포티비 걸개와 함께 그 모니터 2대가 놓여져 있는 그 화면을 제 머릿속에서 잊지 못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K리그 중계가 하고 싶어서 스포티비라는 곳에 들어가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스포티비 선배 형들은 뻥치지 마라 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저한테 저희 캐스터 당시 파트장님이 K리그 좋아하는 거 K리그 너 해! 라고 해서 적은 연차에 생각보다 K리그 중계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었죠. 그래서 그런 거 같아가지고 뭐 슈팅스타나 다른 예능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난 이거 무조건 하고 싶다. 뭐 반대로 얘기하면 욕심이 그만큼 없는 걸 수도 있고, 뭐 또 한편으로는 꿈이 그 정도까지 없는 걸 수도 있고, 그냥 지금 생각으로는 언제 어떻게 뭐가 나에게 기회가 생길지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냥 눈앞에 지금 당장 배정 감사하게 주신 것들, 그리고 내가 잡혀있는 방송 스케줄들, 이것만 열심히 하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래서 그냥 뭐 안전일 같은 데 가서 열심히 또 재밌게 떠들고, 다양한 분 만나서 떠들고, 또 이제 그런 데 가서 이제 그렇게 한 번씩 또 떠들고 놀고,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그렇게 이제 재밌어 가지고 나는 이걸 무조건 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할 거야 라고 해도 안 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사실 욕심을 내봤자 의미가 없는 곳이 또 이쪽에 생리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서 단순하게 하고 싶다 라기보다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또 이거 할 거고 또 저거 할 거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좀 먼 얘기 좀 은퇴하시고 나서의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저는 이제 길면 한 20년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감사하게 계속 기회가 되고 제가 체력적으로 유지가 됐을 때 한 20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조금씩 고민 중이긴 해요. 그때 이후에면 아직 인생에 한 3분의 1 이상 남아있는데 뭘 해야 될지 고민하는데, 제가 갑자기 이제 한 뭐 50살, 60살 됐을 때 구단에 들어가서 뭔가를 또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뭐 꽂아달라고 하기도 되게 이상한 거고 완전 롤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고 뭐 사업을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에 대한 생각은 매번 그냥 잠자기 전에 잠깐 했다가 바로 이제 자면서 잊혀지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고 당장은 그거를 생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멀리 보진 않고 있고 그때 이게 제가 퇴사하면서 느낀 건데 늘 계획을 하고 제가 또 MBTI가 J 쪽에 가깝다 보니까 계획을 하려고 하지만 계획해봤자 안 되는 게 더 많은 곳이 또 이쪽이다 라고 생각을 어느 순간 깨달으면서부터 그냥 매년 달라지는 나의 위치에 감사하고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지금 하고 계시는 캐스트분들, 네. 좀 젊으신 분들 그리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령층에 계신 캐스터분들 계시잖아요. 한종희 캐스터나 뭐 그쵸. 한종희 캐스터나 뭐 최상석 캐스터나 네. 이런 분들 계시긴 하는데 소개철 캐스터도 계시고 근데 그렇게까지 하시는 것도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쵸. 제 개인적인 네. 의견이긴 한데 물론 이 젊으신 해설분하고 이 조화도 필요할 거고 위에 계신 많은 분들하고 조화도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장시간 정도 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맞아요. 젊으신 분들 해설자분들하고도 융화가 잘 될 것 같고 네. 뭐 그렇게까지 뭐 20년 단기간으로 잡으실 거라기보다는 네. 조금 더 길게 잡으셔도 되지 않을까 정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드린 말씀이 나와가지고 이게 그걸 이제 받고 사실 뭐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수혜받은 세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한창 이제 해외 축구가 국내 방송이 되기 시작했을 때를 어렸을 때부터 쭉 봤고 그리고 이 직업을 꿈꿀 때 이제 스포티비에서 프리미어 리그를 정말 연차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할 수가 있었고 그 시기를 쭉 거쳐서 뭐 프리미어 리그뿐만 아니라 라리가랑 모든 축구 해외 축구 리그랑 K리그를 다 즐기면서 그 팬들과 함께 저희가 경험치와 연차가 쌓였다 보니까 또 이제 쿠플로 이렇게 와서도 오히려 더 중요하고 묵직한 콘텐츠들을 하면서 축구 자체를 조금 국내 인기와 함께 관통하는 세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많이 받은 좀 수혜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축구 인기가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고 당장 지금 보고 있는 주요 선수들이 다 은퇴하면 뭐 또 누군가 스타가 나오겠지만 한동안 인기가 없다고 해도 저는 이해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인기를 등에 업고 잘 유지해 나가고 있는 그 캐스터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라는 사람도 좀 가치가 조금씩 생겨나서 좀 감사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잘 유지해서 이제 10년 또 20년 또 어떤 콘텐츠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잘 버텨나가다 보면 그때 가서 또 제 위치에 걸맞는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20년 플러스 그때 맞는 일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인터뷰를 또 봐주신 우리 락사 회원님분들 그리고 이제 축구를 좋아하시는 우리 팬분들 진심으로 조금 감사드리고요. 일단 재밌게 잘 읽어주시면 좋겠고 혹시나 오해 섞인 발언이 있다면 모든 게 다 여러분의 말이 맞습니다. 그 부분 늘 참고해 주시고 지금 이제 쿠팡플레이라는 곳과 함께 즐겁게 축구 중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쿠팡플레이에서 뭐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그리고 뭐 다른 리그 그리고 국가대표팀 경기들도 쭉 하고 있으니까 새벽에 보시기 힘든 시간이라도 재밌게 봐주시고 그리고 보시고 싶은 팀들을 방송 보실 때 혹여나 뭔가 좀 심기가 불편한 부분들이 있거나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도 좀 노려하지 마시고 그냥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 역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응원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비판해 주시는 만큼 더 열심히 또 방송하고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틀었을 때 이 목소리가 윤장현이구나 그래서 얘면은 믿고 볼만하지 라는 생각으로 함께 좀 방송을 할 수 있는 캐스터가 좀 됐으면 좋겠고 뭐 축구 중계뿐만 아니라 사실
다양한 축구 콘텐츠를 통해서도 뭐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 같으니까 여러 곳에서 이제 방송하는 저의 모습을 계속해서 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 목표가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이 이제 좀 믿고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게 목표고, 늘 제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치가 좀 선한 영향력이거든요. 되게 크고 한편으로는 좀 이상적인 단어긴 합니다만, 제가 이 축구나 스포츠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좀 선하게 영향력을 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가치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방송할 예정이라서 늘 믿고 저런 사람의 방송을 조금 믿고 신뢰를 가지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늘 보시다가 불편한 점이 있다면은 DM으로 또 깔끔하게 피드백 주시고, 또 과도한 칭찬과 과도한 비난은 자제해달라는 말이 있긴 합니다만, 과도한 칭찬은 좀 부끄러우니까 자제해달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 축구를 보시다가,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모든 분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게 전 축구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판할 점이 있다면은 늘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답장은 빨리 못 드릴 수 있어도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늘 겸허히 받아들일 예정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비판의 내용을 줄여 나가서 계속해서 뭐 100점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늘 90점 이상 하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재밌게 들어주시고 봐주시고 여러 가지 중계들, 특히나 쿠팡플레이와 함께 열심히 구독해주시고 즐겁게 축구 중계를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과 또 콘텐츠를 통해서도 인사드릴 테니까, 제가 나올 때마다 나 이 친구 알아, 이 목소리 알아, 얘가 하면은 믿을만하고 즐겁게 볼만해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제 연말이 슬슬 다가오고 있는데 올해 마무리 좀 작업 잘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